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몽입니다. 금일은 7월 15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 연방준비위원회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완화적 기조체 확인에 이 조기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고요. 또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금일 또 0.6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고요. 이는 외국인 수급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또한 금일 또 외국인의 이 순매수 속에 연고점을 또 경신을 하면서 0.8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야놀자 관련주인데요. 이 소프트뱅크 이 비전 펀드 2로부터 총 2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당초 업계에서는 이 비전 펀드의 야놀자 투자 규모를 1조 원 규모로 예상한 바 있는데요. 야놀자는 투자 유치금을 활용해서 이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선도적인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보톡스 의료기기 임플란트 관련 종목 섹터였었는데요. 이 KTB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6월에 임플란트와 치과 영상 장비 또 미용 의료기기로 대변되는 이 기타 의료기기 수출 실적 성장률이 양호했고 5월에 이 소폭 역신장했던 이 보툴리눔 톡신 수출액도 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이 섹터들의 수출 실적 회복 추이는 유효하다고 언급을 했고요. 이 2분기까지 이 수출 실적 리뷰를 통해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하고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 하반기 수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 보툴리눔 톡신 섹터에 대해서도 선호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이 전력설비 관련 섹터인데요. 이 폭염에 따른 이 전력 예비율 10%가 붕괴 위기에 지금 나와 있고요. 또한 이 한국전력이 올해 이 송배전 설비에 약 6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10% 증가한 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원자력 발전 섹터인데요.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금일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가 발주한 이 영구용 원자료 계측 제어 개통 일갈 개조 사업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사업은 1986년부터 가동한 영구용 원자료 이 계측 체어 개통을 디지털 기술로 개발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이 원자력 연구원은 설계, 제작, 설치, 시운전에서 교육 훈련까지 이 턴키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아이폰 관련 섹터인데요. 최근 애플이 납품업체들의 올해 차세대 이 아이폰의 생산을 최대 9천만 대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는 지난해 말 이 신규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연말까지 초기 생산 물량을 7,500만 대가량으로 유지한 곳에서 약 20% 늘린 것인데요. 이와 관련해서 KB증권은 애플이 이 아이폰 13 이 하드웨어 기능은 강화하고 반면에 이 전작과 유사한 가격 정책을 펼치면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 소비 심리 회복이 기대되는 북미와 유럽에서의 판매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 다음은 또 반도체 관련주 섹터인데요.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또한 내년에 세계 반도체 이 장비 업체의 전체 매출액이
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장비 투자에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이 세계 반도체 이 장비 시장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전 일정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유럽 연합 이 집행위원회가 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% 감축하기 위해 일명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유럽연합 내 신규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를 이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. 이와 같은 소식에 2차 전지, 전기차, 수소차 또 이 탄소 배출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. 이와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은 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 상향은 이 국내 전기차 및 수소차 밸류체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. 이는 2030년까지 이 새로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이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더 빠르게 확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일자리 관련 섹터인데요. 어제 이 정부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이 휴먼 뉴딜을 새롭게 더한 이 한국판 뉴딜 2.0 전략을 발표를 했죠. 정부는 2025년까지 누적 총 사업비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이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요. 일자리 250만 개를 또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에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섹터인데요. 금일 이 오전에 국민의힘 입당 속에 이 대선 출마 선언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이 코로나19 진단 등 이 체진단 이 전문 업체인 SD바이오센스가 내일 코스피 시장에서 확정 공모가 52,000원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. 또한 내일은 미국의 이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이 정상회의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내일 이 비공식 정상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. 이번 정상회의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그 경제적 역량에 대해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중국의 이 시진핑 국가 주석 등이 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내일은 또 이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이 예정이 될 예정이고요. 또 중국이 내일 이 전국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출범할 또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의에 출석할 예정이고요.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현안 질의를 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신기계인데요. 금일 이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에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 소재 공급 확대 목적의 시설 증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었고, 이 알루미늄박 사업 진출 기대감 등에 금일 또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MPK도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한창산업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OIMINT 이 최대주주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한샘, 인수, 양희각서 체결에 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 패키지 발표 소식에 금일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2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엑시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1위 게임 업체인
이 텐센트로부터 이 지분 투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텐센트는 액션스퀘어의 자회사 액션스퀘어 내부 지분을 취득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자금의 규모는 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텐센트는 액션스퀘어의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 전략적 파트너로 이 함께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요. 액션스퀘어가 4분기에 출시 예정인 신작 콘솔 이 PC 플랫폼 슈팅 게임인 엠빌의 중국 시장 판권을 가지고 배급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2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또 내년 반도체 장비 매출 사상 최대 전망 등의 금일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속에 1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폭염에 따른 전력 예비율 10% 붕괴 위기와 또 한전의 이 송배전 설비 투자 소식에 이 전력 설비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8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장중에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이 세부사항 확정과 관련된 정정 공시가 나왔었죠. 이번 주주총회는 이 30일 개최할 예정이고요. 이 조용준 동구바이오 제약 대표와 이영승 TS바이오 대표 이 신규 이사 선임과 이 첨단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 등 이 신규 바이오 이 사업 진출을 위한 이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이 상정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1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두기 4단계 본격화 속에 이 OTT 사업 진행에 따른 이 비대면 관련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의료기기 테마 상승 속에 이 싸이월드 이 온라인의 GS25가 입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JM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이 대선 주자 양자 대결에서 첫 우세했다는 소식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DJI도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지분을 보유 중인 로얄 크로우의 신작 이 PC 오픈월드 슈팅 게임 이 크로우즈의 이 개발 진행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크로우즈는 서든어택을 개발한 이 백승훈 사단이 PC 온라인으로 제작 중인 이 오픈월드 기반의 슈팅 게임으로 이 올해 글로벌 정식 출시를 목표로 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아이폰 테마 이 상승 속에 액면 병합 후 이 거래재개 첫날 또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BI 인베스트먼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정희 비전 펀드가 야놀자의 2조 원으로 확대했다는 소식에 이 야놀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전력 설비 테마 섹터인 선도전기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NS텍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11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에 12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딜리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우리기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방글라데시 연구용 이 원자력 개조 사업 수주 속에 이 해외 수출 가속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요. 이에 따라서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수소차 테마 상승 속에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1% 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디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조 및 이 솔루션 기업인 이 동사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매도자 측이 1조 원가량의 몸값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매각 주관사
크레디트 스위스는 최근 투자 설명서 발송을 본격화하면서 이 마케팅 작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. 원매자 확보 여부에 따라 입찰 일정을 추후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인 디오홀딩스와 이 특수관계인 4인의 지분 30.3%인데요. 다만 이 매도자 측과 이 원매자 간 인수가격 간 눈높이 차가 커서 이 매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플란트 수요 회복에 따른 이 실적 성장세와 또 동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가 이 원매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옴에 따라서 이 국내의 전략적 투자자의 인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일제테크 같은 경우에 금일 수소차 테마 상승 속에 1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메리츠 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264억 원으로 이 컨센서스를 22% 상회하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, 이 3분기 마진은 9.2%로 이 상장 이후 최대 마진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36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이는 당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CAM5 양극재 일괄 생산 이 체계의 완성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또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인데요. 금일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수의 지속과 또 계절적 이 성수기 등에 따른 이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 부각에 금일 이 자전거 테마 섹터인 알톤 스포츠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일 2차전지 전기차 테마 섹터인 CIS 마찬가지로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아이폰과 2차전지 테마 상승 속에 북미 이 고객 사양 매출 증가에 따른 이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등에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 테마 섹터인 NSN도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간에서는 이 인도네시아가 이 구충제 이버맥틴 등 8종의 이 코로나 치료용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시간에서 이 구충제 이 펜벤다졸의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제일바이오가 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글벳이 또 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넥스타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관계사 나노젠이 이 코로나 백신 샘플을 이 WHO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5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의료기기 테마 상승 속에 이 사이얼드의 온라인 GS25 입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15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구충제 테마 섹터인 첼시스 3%대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진바이오텍, 면뭉제약, 알리코 등도 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 금일 2차전지 테마 상승 속에 이 폭발적인 실적 성장 전망 등에 금일 정주행에서 10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이 7월 20일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비롯되는 실적 발표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되고 있고요. 이 실적 발표,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7월 말부터 과연 이 지수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유심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